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제가 일본의 지진 상황에 대한 영상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본의 대형 지진은 오늘 당장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임박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정조 증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일본 수도권에 대지진이 온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단지 경제적 측면만을 이야기하려 하고 그 위에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NHK에서 방송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본은 남해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32만 명을 넘어 경제 피해도 220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책을 진행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트로프는 10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매그니튜드 8급의 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지진은 1946년 서일본의 넓은 범위의 큰 피해를 가져온 매그니튜드 8.0의 쇼와 남해 지진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도 진도 8에서 9의 거대 지진이 향후 30년 안에 7에서 80%의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시코쿠와 긴키, 동해 등 동일본 대지진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트로프 거대 지진이 일어나면 격렬한 흔들림과 함께 해안에 최대 30m를 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관동에서 큐슈까지 30도부 현에서 총 약 32만 명이 사망하고 흔들림이나 화재, 해일 등으로 238만 채 건물이 파괴되거나 소실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일주일 안에 피난소나 친척집 등에 대피하는 사람의 수는 최대 950만 명, 약 9,600만 끼 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시설의 복구 비용과 기업들과 그 직원들이 받는 피해까지 더하면 경제적인 피해는 국가 예산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총 220조 3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일지 짐작조차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큰 숫자에 저도 그냥 큰 숫자구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방사능의 기억을 심어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와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 기준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와 실종자는 18,434명이었으며 파괴되었거나 반파된 건축물은 400만 2,699채에 달합니다. 일본 내각은 지진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액을 대략 10조엔에서 25조엔 사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추산으로는 역사상 최악의 재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상자와 실종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고 메이지시대 이후에도 간토 대지진, 메이지 산리쿠 해역 지진에 버금가는 사상자 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임박했다는 남해트로프 대지진은 그 참혹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강력하고 피해 규모도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이 대충 퉁쳐서 20조엔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 220조 3천억 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220조 3천억 엔이면 2천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400조 원대인데 한국의 1년 예산을 6배나 넘어서는 피해 규모입니다. 2천조 원은 4대강 사업을 60번 넘게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달에 유인 우주선을 2,000번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짜장면을 1인당 500그릇 이상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규모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예상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피해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지진이 도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이 도쿄 지역에 발생하는 수도직하 지진입니다. 최근 수도직하 지진의 전조 증상이 많이 발견돼서 이미 도쿄를 떠나는 사람들도 상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동에서 잇따른 지진은 수도직하 지진의 전조라는 전문가, 동일본 대지진을 넘는 피해도 라는 기사에서는 수도직하 지진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 재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불안만이 몰려올 뿐이다. 위험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피해 등을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코로나19에 지진까지 발생할 경우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든다. 쿠마모토시의 30세 남성의 말이다. 2016년 4월 쿠마모토 지진으로 전개 8,000동 이상, 반파 34,000채를 넘는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쿠마모토 현에서는 855개소의 대피소에 총 18만 명이 대피했다.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가 대규모 반파해서 인근의 초등학교에 피난, 체육관에서 3개월 동안 피난 생활을 했다. 다른 주민도 다수 피난해 왔으며 차내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여진으로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 느낀 사람들도 대피소에 많이 모여 있었다. 노인들도 많았다. 1개월 정도의 칸막이도 없는 생활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같은 장소에 피난해야 한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피난하면 좋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지금 각지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쿠마모토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해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가 주목하는 지진을 정리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역시 수도권이다. 도쿄만에서도 작은 지진이 여러 발생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남부, 치바현, 도쿄만의 지진은 수도직하 지진의 전조로 볼 수 있다. 라고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 타카하시 특임 교수는 말하고 있다. 수도권은 북미 플레이트와 태평양 플레이트 아래에 필리핀해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다. 도쿄의 입구 근처에서 필리핀해 플레이트가 북미 플레이트 아래에 숨어 있다. 여기서 북미 플레이트가 튈 경우 헤이를 동반 대지진이 일어난다. 매립지나 지하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지진은 1923년 관동 대지진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고 도쿄뿐만 아니라 요코하마와 소보반도의 남쪽까지 막대한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세 플레이트 사이와 내부에서 거대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지진이 연발하면서 수도를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류쿠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나 헤일이 섬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시즈오카현의 서쪽에서 시코쿠까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라 하지만 수도권 지진과 같은 필리핀 해판 지진 때문에 구별에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오키나와까지 연동 대지진, 슈퍼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홋카이도와 동북지방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서 우려되는 것은 홋카이도와 동북지방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거대 지진이다. 홋카이도 연안 쿠릴 해구에서 규모 9.3, 동북 연안의 일본 해구에서 규모 9.1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규모다. 30m가 넘는 해일이 각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각부는 발생이 임박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나고야 대학의 야마오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500년에 1회 규모 9의 클래스가 일어나고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동북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 활동도 계속되고 있어 규모 7 후반부터 8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날 우려도 남아있다. 계속 경계를 두어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중 90.64%인 14,308명은 해일로 인한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한다면 제일 큰 사망 원인이 화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일본의 수도권은 지진뿐만 아니라 후지산의 화산 폭발의 위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숨겨진 후지산 분화, 경악의 시뮬레이션, 수도권에 예측할 수 없는 큰 피해라는 제목의 데일리 신초의 7월 8일자 최근 보도에서는 후지산 폭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신없던 4월,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에 대한 무서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도쿄대 야마나시 명예교수와 현 후지산 과학연구소 후지 소장의 말에 의하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1707년과 같은 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면 몇 시간 만에 후지산 근처인 야마나시와 시즈오카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지산이 분화하면 사쿠라지마에 내리는 화산재 약 200년분이 단 2주 만에 퇴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화 시작 후 몇 시간 이내에 수도권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레일 위에 화산재가 0.5mm 쌓인 것만으로도 철도는 운행할 수 없게 되고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가면 추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화 첫날 주요 공항은 폐쇄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포함된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만 일대의 화력발전소나 그 송전망이 화산재에 의해 수도권 대정전이 일어날 위험이 높고 비라도 내리면 화산재가 수분을 흡수해 대부분의 목조가옥이 붕괴할 위험도 있습니다. 일본 지진예지학회의 회장으로 있는 도카이 대학 나가오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전 세계에 화산은 있지만 이번 후지산 분화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국가는 피해액을 2조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 등 직접적인 손실만 들어가 있다. 교통마비 등 화산재의 영향으로 경제가 입는 손실은 예상 불능하다. 이런 상황이면 지진과 동시에 그 진동으로 후지산까지 깨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비롯해서 일본 정부까지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 플러스 후지산 분화 플러스
코로나가 뒤엉켜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사태 수습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일본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병실조차 부족하고 병원 침대 시트조차 3개월째 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사상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요? 예상 경제 피해액만 최소 2,500조입니다. 도쿄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도쿄에 대지진이 온다면 일본은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일본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해 위기에 처한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후회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일본이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향후 한반도에서 대량 난민이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다. 그들은 무장 난민일지 모른다. 그들이 오면 경찰이 대응할 것인가, 자위대가 방위 출동할 것인가, 사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는 천문학적 금액을 전달했고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줘서 일본을 핵멸망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아쉽기만 합니다.